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문제집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집 그냥 풀면 되지. 뭔 또 방법이 있냐. 예전 제일 처음에 올렸던 처음이 아니라 초기에 올렸던 이전에 올렸던 숙제하는 방법. 그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신 것 같은데 숙제하는 방법도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 푸는 방법, 문제집을 사용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은 그 방법도 모른 채 막 그냥 푸는 것보다 혹시 정말 공부를 똑바로 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를 왜 푸는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시간을 세이브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던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냥 농사 짓듯이 옛날에 농사 짓듯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방법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죠. 4차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대에, 그죠? 농업적 근면성만 따지는 그런 시대, 그런 공부 방법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1은 3인데 3 곱하기 1과 1 곱하기 3 중에 1 곱하기 3이 크다. 수학적으로는 틀렸지만, 그죠? 수학적으로는 틀렸지만 문제집을 푸는 방법에서는 이 말이 맞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앞에 있는 게 문제집 권수예요. 그래서 3권을 한 번 푸는 것보다 한 권을 3번 푸는 것이 낫다 이 말이죠.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의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한 권을 3번 푸는 것이 낫다. 이 한 권을 3번 푸는 것이 낫다에 대해서 한 권을 어떻게 3번 푸느냐를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냥 3권을 한 번 푸는 것보다 한 권을 3번 푸는 게 낫다라는 말은 좀 이제 사실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제 12년 동안 수학학원을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3권을 한 번 푸는 것과 한 번을 3권 푸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학생들 대부분 95%의 학생들이 95%라고 해봤자 다 2등급 밑으로 2, 3, 4, 5, 6, 7, 8등급까지가 95%니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제집 푸는 방법. 자, 3권을 한 번 푼다, 한 권을 3번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한 권에 대한 분량을 100문제짜리라고 생각합시다. 100문제. 그리고 이 문제집의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문제집이 가장 아이 실력에 맞는 문제집이냐 60%에서 7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집이 가장 아이한테 맞는 문제집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쉽게 60%라고 합시다. 60% 정답이 나오고 있는 문제집 3권 60%의 정답을 보여주는 혹은 어쨌든 60% 한 권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3권을 한 번 푼다라는 방법,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95%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만약에 3권을 푼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요. 대부분 자, 첫 번째 문제집을 풀어요. 100문제를 풀죠. 100문제를 풀면 60%의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60문제의 정답과 40문제의 오답이 있죠.
오답. 자,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두 번째 문제집을 또 풉니다. 만약에 두 번째 문제집이 이 첫 번째 문제집보다 어려운 것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놔두고 이것을 한번 풀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제집을 풀었다면, 그죠? 자, 가정은 똑같은 난이도라고 할게요. 똑같은 난이도, 다른 문제집. 그러면 이 학생은 두 번째 문제집에서도 60문제의 정답과 40문제의 오답을 또 발생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문제, 어머님들은 똑같은 수준의 문제집을 푸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풀었으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풀어보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집과 두 번째 문제집을 풀 때 두 번째 문제집에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죠. 첫 번째 문제집을 풀었으니까 어려운 걸 풀어보죠. 어려운 걸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50%의 정답과 50%의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 어려워졌으니까. 첫 번째 문제집을 이렇게 푼 상태로 이렇게 두 번째 문제집으로 옮겨간다면, 그죠? 오답이 증가할 수 있죠.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푼 상태로 또 세 번째 문제집을 풀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 라인은 난이도가 상승하지 않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난이도가 상승하지 않고 비슷한 문제집을 3권 풀었다라고 하면 이제 풀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정답률이 70%에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죠. 혹은 난이도가 세 번째 문제집에 더 높아졌다면, 그러면 얘보다 정답률이 또 40%로 떨어지고 오답률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A 학생이, 자, 얘도 100문제고 얘도 100문제예요. 그러면 전부 다 100문제면 3권을 풀었으면 총 300문제를 푼 겁니다, 실제로. 물론 이게 문제집이 여러 권, 실제는 300문제보다 훨씬 많겠지만 100문제로 가정했으니까 300문제를 푼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집을 푼 이 학생이 맞힐 수 있는 문제는, 그죠? 300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썼지만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70문제라는 겁니다. 300문제는 중복된 문제가 많죠. 어쨌든 하지만 시간을 쓴 거예요. 300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썼고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는 70문제 정도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쓰는 학생을 봅시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걸 풀죠. 그러면 60%의 정답과 40%의 오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집을 다시 푼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한 권을 3번 풀어라. 이 문제집을 3권 푼다, 두 번째 푼다라는 말은 60%의 정답 문제를 다시 푸는 거는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학생은 두 번째 풀 때에는 이 40% 오답에 대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 오답 문제에서 다시 풀었을 때 만약에 50%를 정답으로 가져가고 다시 50%를 틀렸다라고 하면 얘는 20문제와 20문제를 풀고 20문제를 틀렸다. 다시 공부해야 돼. 20문제는 이제 이해가 됐고 두 번째 풀면서 다시 20문제에 대해서는 또 오답이 발생했다라는 걸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풀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 새로운 문제집을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못 풀었던 이 50%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세 번 푸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했으니까 가정을, 물론 이 20문제, 남아있는 20문제에 대해서
또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일단 3번 푸는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3번 푼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이 20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봅시다. 그죠? 혹은 좀 남겨둘 수도 있죠. 뭐 여기서 또 50%만 해서 10문제는 틀리고 10문제는 맞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또 다시 풀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그죠? 또 새로운 문제집을 살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사항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첫 번째 풀고, 두 번째 풀고, 세 번째 풀어서 이 100문제 중에 소화가 된 난이도는 10문제 빼고는 다 풀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므로 90문제를 소화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풀어서? 이 친구가 푼 것은 처음 100문제를 풀었고, 두 번째 다시 40문제를 풀었고, 세 번째 다시 20문제에 도전했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총 160문제의 시간을 쓴 거죠. 160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문제집은 100문제였지만 실제로 풀어서 도전 열심히 풀었던 문제들은 160문제를 푼 거예요. 160문제를 푼 것 중에 이 학생은 90문제를 이해하게 된 거고, 물론 160문제에 대한 90문제가 아니라 100문제에 대한 90%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친구는 300문제라는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죠. 300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걸렸다. 물론 쉬운 문제를 다시 풀었으니까 시간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실력이라고 인정하는 거는 난이도죠. 100%의 난이도에서 70%까지는 풀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100% 이 한 권이라고 봤을 때 이 100%의 난이도에서 이 학생은 90%까지 소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용한 시간을 떠나서, 그죠? 무조건 이 방법이 맞는 거죠. 혹자는 쉬운 문제를 여러 번 풀면 쉬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의미가 있죠. 5분 걸렸던 문제를 4분 만에 풀게 되고 4분 만에 풀었던 문제를 3분 만에 풀게 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이 쉬운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얻게 되는 것이 실력 향상의 핵심은 아니다는 겁니다. 효과는 있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못 풀었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게 실력 향상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번을 3번 본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 한 번을 3번 본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한 권을 한 번 본 거예요. 똑바로. 이거를 3번 본다라고 하는 거 의미가 사실은 조금 안 맞다라고 할 수 있죠. 한 권을 정확하게 한 번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을 본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에 걸 다 풀 수 있는 학생이 되었다면 두 번째 난이도를 높인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한 권을 푸는 방법을 써서 두 번째 문제집을 푸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세 번째 문제집을 푸는 것이 진짜 3권을 푼 거죠. 사실 이 방법은 한 권을 푼 거예요. 이거는 3권을 푼 게 맞죠. 권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권을 한 번 푼 것보다 한 권을 똑바로 한 번 푸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이렇게 쓰는, 이건 보기는 좋지만. 그래서 정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정말 수학 공부를 똑바로 해서 수학 실력을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학생이든 어머니든 방법은 이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수만 늘어나면 아이들은 이런 쉬운 문제, 자기가 맞힐 수 있는 문제만 푸는 것이 습관이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것이 습관이 들게, 엄마들이 초등학교 많이 풀어야 돼가 먼저가 돼서 권수를 많이 푸는 게 습관이 되는 학생들은
쉬운 문제 위주로 풀죠. 쉬운 문제 위주로 풀고 어려운 문제는 제대로 복습이나 틀린 문제 공부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학생의 습관에 쉬운 문제 위주로 푸는 것은 별로 학생이 거부감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싫어하거나, 그죠? 어려운 문제 풀기 싫어하거나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손 놓고 있다던가 이런 학생들 많죠. 그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수를 많이 늘려서 쉬운 문제 위주로 풀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부는 태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죠. 태도가 좋은 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이 공부라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진짜 공부를 똑바로 해보겠다라는 좋은 태도를 갖도록 하고 싶다면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 그거에 앞서서 갖추어야 되는 것은 똑바로 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죠.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은 거니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리만 설명해 드린 거니까 아마 명확하게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내용들은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정도만 잡아도 9학년에 대충 지금은 40만 정도 태어나지만 50만 정도 태어났다면, 그죠? 450만 학부모님들이 다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450만 분의 학부모님들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사실 진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에게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그러려면 이 유튜브의 구조상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셔야 돼요.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구독도 해주셔야 되고, 그죠? 좋아요도 누르셔야 되고 댓글도 남겨주셔야 이 로직상 많은 분에게 또 노출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다, 혹은 다른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다 생각하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혹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이 공부에 너무 찌들게 되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학업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안녕.